네, 안녕하세요. 멘토리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최근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죠. 나스닥은 이번 주에 월요일을 제외하고 4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그 중간에 무려 3일 연속으로 1% 넘게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주 동안에만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은 아직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은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8%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는데 올해 40% 가까이 상승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과열이 충분히 식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 증시가 전통적으로 9월까지 약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약 한 달 반 정도는 조정이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조정은 단지 9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있는데 마침 9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정당화시켜줄 만한 적절한 핑곗거리들조차 갖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핑곗거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죠. 7월 FOMC 이사록이 공개되었는데 연준 의원들은 현재 물가 상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끝난 줄 알았던 금리 인상이 향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무더기로 강등이 되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은행들의 영업 환경에 대한 신용등급까지 강등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타이밍에 하필 중국까지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청년 실업률과 예측을 하회하는 낮은 경제 성장률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도미노 파산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GDP의 25%를 차지하는 초주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른 산업들과도 돈이 다 연결되어 있고 시장도 연결되어 있죠. 만약 부동산 기업들이 채권을 지불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그 돈을 받아야 할 부동산과 상관없는 기업들까지 연쇄 파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요소는 전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요소들인가요? 네, 하나같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낮추고 안전자산, 그 중에서도 달러에 대한 선호도를 강하게 만들어서 달러 가치와 미국 채권 수익률을 높여주는 원인들입니다. 이런 덕분에 최근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고요. 미국 장기채 수익률은 10년 내 최고점을 넘어서 이제는 20년 내 최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달러 강세와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최악의 달인 9월을 앞두고 있다는 내러티브와 맞물리면서 8월부터 미리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긍정적인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지금의 조정은 선행 매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9월이 최악의 달이란 건 다 알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거시경제 상황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팔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9월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어쩌면 정작 9월이 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조정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건 지금보다 거시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희망인 거죠. 네, 그리고 저희 구독자 관심 종목 1호라고도 할 수 있는 테슬라는 이번 조정에서 유독 다른 빅테크들보다도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최대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은 올해 초 1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금리 인상의 종료 예상과 실적 회복 예상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300달러까지 3배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시장의 약세 분위기와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도 유독 조정폭이 강하기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가장 주된 원인은 실적이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할 것이란 기대에 대한 선반영이었습니다. 특히 1분기에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마진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원래 주가는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강하게 올랐죠.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마진이 줄었어도 그로 인해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수익성도 개선이 되면서 마진도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었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문 잔량이 1만 대 전후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평균 주간 판매량이 1만 4천 대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일주일치 정도의 주문 대기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대략 3주치 정도의 주문 대기가 있지만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델 3 전량이 중국에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고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 모델 Y도 아무리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경을 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주가 되는 유럽 대륙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타임 렉에 의한 현상이고 의미 있게 주문량이 쌓여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올해 초부터 변함없이 1만 대 초중반의 낮은 주문 잔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1, 2주치 정도의 낮은 주문 대기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 대기량이 낮다 보니까 얼마 전 중국에서 일부 모델의 가격을 추가로 인하했죠. 3분기 중국 판매량은 현재 2분기와 거의 동일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판매를 위해서는 가격을 인하한 것이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이렇게 판매량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감안했을 때 마진 역시 쉽게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인 줄 알았던 실적은 더 낮은 바닥을 보거나 아니면 한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나아질 실적을 기대하고 선반영하여 크게 올랐죠. 따라서 현재는 이렇게 미리 오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테슬라의 주가 변화는 수분기, 길어야 1, 2년 내에 단기적 전망 변화에 따른 주가의 변동입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자라면 시야를 더 넓혀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전체 주가 역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가격은 항상 수년간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퀀텀 점프하고 또 수년간 박스권을 횡보하다 퀀텀 점프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스권 횡보 기간 안에 있는 것이죠. 다음 퀀텀 점프의 시기가 언제일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이버 트럭과 저가형 차량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시기부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적어도 1년에서 2년 이내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따라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그 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으시다면 투자 전략을 장기 투자에서 다른 전략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실 분이라면 지금껏 해왔던 대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바라보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주식을 모아나가는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개월간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3만 달러 전후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번 주에 하루 동안에만 10% 가까이 하락하는 급락이 발생하며 현재는 2만 6천 달러 근처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심은 하루 만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직전까지 완전한 중립 수준에서 현재는 공포 수준인 30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는 역사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급작스럽게 변동성이 폭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의 갑작스런 가격 변화의 주된 원인은 기록적인 청산 물량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하루 동안에만 10억 달러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고 그중 절반가량이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서만 하루 만에 5억 달러에 가까운 강제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FTX 사태 이후 1일 강제 청산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강제 청산 물량이 순간적인 가격 쇼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 청산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최근 이어져 온 낮은 변동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수개월간에 걸친 낮은 변동성 그리고 확고한 지지 라인은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안일함으로 인해 제대로 포지션 관리를 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른 위험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약했던 조정을 한꺼번에 받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1위 기업인 애플조차도 최근 조정장의 영향을 받으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13%까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20에서 30%씩 조정을 받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지도 않았고 낮은 변동성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쌓여 있었던 매도 압력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다른 자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미국의 신용불량,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달러 선호 심리가 급등한 탓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조차도 한 달 동안 5%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 비트코인에서만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비트코인의 자산 크기를 감안했을 때 몸집이 훨씬 큰 다른 자산들보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고 그랬던 후폭풍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온 것에 더해서 아직은 덜 성숙된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대규모 강제 청산이 겹쳐지며 일어난 단발성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 펀더멘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해시레이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사이클 진행도 역시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직전 사이클에서는 가격이 한때 4배까지 올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다시 바닥 수준까지 떨어지는 급등과 급락이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진행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역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축을 길게 두고 가격축 역시 돋보기를 치우고 멀리 내다두고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희소성의 증가와 함께 발맞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꼭 어떤 그래프와 닮아 있나요? 네, 제가 늘 보여드리는 산책하는 주인과 개의 그림과 꼭 닮아 있습니다. 군중의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가격은 항상 가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앞서 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뒤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은 제자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축으로 놓고 보자면 결국은 가치와 비례하여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볼 땐 엄청난 것 같았던 이 변화도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지금 당장에 예측할 수 없는 가격이 아니라 자산이 가진 본질적 펀더멘털을 믿고 그 펀더멘털이 꽃 피우게 될 시기를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가치와 역행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야말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중과 투자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가격이 내리면 도망가고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야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오히려 가격이 낮은 시기를 좋은 진입과 매집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단순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미래의 커다란 부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조정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측으로는 9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역시 추측에 불과합니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 상황이나 가격을 예측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확률에 베팅을 하는 도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확률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근본 펀더멘털과 장기적으로 실현될 미래 가치야말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질에 집중하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진짜 저축을 해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치가 보존되는 대상의 구매력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저축이고 그런 진짜 저축의 대상을 꾸준하고 묵묵하게 모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조정의 시간이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미 202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견뎌온 분들이십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노력은 결코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적절한 때가 왔을 때 큰 보상으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